오늘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세계적인 기술과 서비스 공급 기업인 보쉬가 제품 전시와 2017년 연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과 애프터마켓 제품, 그리고 산업자동화 등 자동차 시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로버트 보쉬 코리아가 지난 실적과 함께 보쉬 코리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쉬 코리아는 한국에서 로버트 보쉬 코리아를 비롯해 총 5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50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R&D 분야에서 기술연구소와 첨단 설비로 다가올 4차 산업시대 준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국내 시장에서 총 매출 2.3조 원을 기록하며 그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현장에서 로버트 보쉬 코리아 대표이사 프랑크 셰퍼스 박사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모빌리티와 커넥티비티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쉬의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 부문은 운전자 조력 시스템, 카 멀티미디어, 차량용 전장 부분에서 확연한 실적을 보이며 2016년 완만한 성장을 견인했는데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분야와 전동 공구 사업 부문 또한 성장을 보여줬고 1,9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순간에 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관심은 친환경 전기차와 자율주행 AI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쉬 또한 전기 분야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프랑크 셰퍼스 보쉬 코리아 사장이 밝힌 비전을 들어보시죠. So, as Bosch Korea this year, our plan is to bring the latest technology for autonomous driving to the Korean automotive market, as well as with respect to connectivity. We plan to introduce our solutions for Industry 4.0 into the market and offer it to a wider audience in the manufacturing field in Korea. 한국 내 자동화 주행에 관해서는 엔리코 라트 컨트롤 사업 본부장이 발표를 맡았는데요. 무사고라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동화 주행으로 향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하며 민첩하고 자율화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단계별로 자동화 주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는 자율주행 자동주차 기능이 구현될 예정이고 고속도로에서 스스로 주행하는 능력은 2020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완전한 도시명 무인용 자동차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보쉬가 자랑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보쉬에서 이제 보안 솔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화재 감지가 가능한 카메라고요. 일단 보안 환경에서만 사용하신 게 아니라 보안 카메라가 불을 디텍션해서 사용자에게 알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한 한 개의 카메라로 모든 방 안에 이제 상황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이 어안 렌즈 타입의 카메라입니다. 하나의 카메라로서 모든 환경을 보다 보니까 또한 그 상황 인지가 더 편하고요. 또한 이 카메라 안에는 영상 분석 알고리즘이 있어서 없어진 물체라든가 나타나는 물체 아니면 특정 구역에 들어오는 물체들을 인지를 해서 운영자에게 알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카메라들은 객체 추적을 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사물이 움직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추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물체를 선택했을 때 카메라가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 스마트 솔루션입니다. 체험이랑 비슷한 네, VR 체험이고요. 이거 잘 보이고 있어요. 옆에 오른쪽 A 버튼을 쳐다봐 주시고요. 이제 기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알파벳 A로 쳐다봐 달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지금 지원해 드리는 기능이 어떤 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쉬 코리아의 최신 기술들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앞으로 다가올 모빌리티 시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가올 4차 산업에서 모빌리티 기술의 발전 또한 매우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는데요. 직접 보고 체험하며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방향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전기자동차 전문 개발 기업인 세안에서 신개념 역삼륜 스쿠터인 위드유를 오늘 출시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전문 개발 기업인 주식회사 세안이 올림픽공원에서 일렉트로닉 트라이크 위드유 신차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세안 이정용 대표이사는 위드유는 기존 초소형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역삼륜 전기 스쿠터로 실용성과 안정성을 극대화시킨 신개념 모델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위드유는 한마디로 세안의 오랜 노하우를 기반으로 탄생된 차별화된 디자인과 성능이 개선된 마이크로모빌리티라고 합니다. 1세대 전기자동차 전문 개발 기업은 실용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양산형 모델이라는 이점과 300만 원대로 구입 가능한 정부 지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650만 원부터 최고급 옵션을 부착해도 공급가는 800만 원대가 넘지 않고 최대 3시간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임을 강조한 건데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위드유의 양산 체계는 운송업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기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여러 곳에서 많이 오셨는데 미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해외 인사 80여 명이 참석해 위드유 신차 발표를 축하했는데요. 주머니 속 1,000원 한 장으로 재기를 시작할 때 큰 힘이 돼주셨고 사명인 주식회사 세안을 지어주신 목사님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단지,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생소한 이름만큼 기존 마이크로모빌리티 단점인 주행 성능과 기능도 대폭 개선된 혁신적인 친환경 역삼륜 이미지로 국내 틈새 시장을 공략해 사전 계약 돌입을 알렸습니다. 지난 2016년 국내 공개 이후 수많은 기술 검증과 성능 개선 과정을 거쳐 상용화에 성공한 개발 이력도 함께 밝히면서 충전요금 300원으로 100km 주행이 가능한 탁월함도 피력했는데요. 차별화된 루프 타입과 오픈 타입 특유의 외관 디자인에서 발산되는 고성능은 마이크로모빌리티 개념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안 이정용 대표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기존에 모빌리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차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 나온 모빌리티들은 거의 다 뭐 중국에서 수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거의 모디파이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차량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디자인이고 저희 기술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품이 100% 국산 부품이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에 적합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뭐 그런 점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적인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투자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제품 개발이 또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네. 특별히 이제 자금 관련해서 정부나 다른 그 부처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새 정부가 들었으면서 전기 자동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중소기업들이 큰 활기를 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도움 요청드립니다. 3대 주요 핵심 부품을 개발한 독보적 강대 중소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게 기반 조성 지원에 바람을 전했는데요.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배터리 관련 기술력은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일본,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을 상대로 기술 사업화를 시작했고 2016년 자동차 제작자로 공식 등록되면서 초소형 전기자동차 위드와 역삼륜 전기 스쿠터 위드유, 전기 스포츠 쿠페 ED1 개발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특히 탈착식 3.98kWh의 나노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최고 속도 80km/h, 1회 충전거리 100km의 산실이자 원동력 보고입니다. 전기자동차 단점이었던 주행거리를 대폭 개선한 위드유에는 기존 배터리 대비 수명 2배 연장을 비롯해 에너지 효율과 분리막 파손에 따른 화재 폭발 안전성까지 대폭 향상시킨 차세대 나노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최초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저속 전기차 전용 충전기 이용 완충은 40분,
220V 충전 소요 시간이 180분에 배터리 탈부착 설계는 아직은 열악한 충전 인프라 문제까지 극복한 일석삼조 효율을 창출했다는 평입니다. 전기자동차 산업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님께 마이크로 모빌리티로 성큼 다가선 위드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는 지금 3가지 차종이 있는데 2가지는 전기 이륜차고 또 한 가지는 이륜차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닌 중간 모델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입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친환경차, 특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 지원이라든지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지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타이밍도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국내 국산차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집에서도 3시간만 충전하면 시속 80km 속도로 100km 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대가 열렸다고 했는데요. 게다가 오늘의 주인공은 주행 안전성에 더해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루프 타입까지 선보여 친환경 운송 분야를 이끌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바퀴 2개에 뒷바퀴 1개 구조인 특이한 역삼각형 구조 설계는 안전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하는데요. 조향과 주행 안전성은 양쪽으로 분리된 2개의 앞바퀴에서 볼 수 있고 강인한 안전성은 위드유의 튼튼한 골격이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님께 위드유 안전성 부분을 들어봤습니다. 가격 경쟁력에 대한 거, 가성비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장점이 많이 부과된 차종이 아닌가. 또 1륜차인 경우에도 바깥에가 이미 씌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또 고령자 측의 운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장점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바퀴가 3개이기 때문에 역삼륜형으로 돼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정성 또 보편 타당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주용 차에 적용되는 롤케이지 방식 구조 공법을 배가한 부분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설계 공법 중 하나입니다. 전복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구조인데요. 강은 스틸이 아닌 강화 탄소강으로 안전성을 배가시켜주고 이륜차에서 볼 수 없었던 부가 안전장치도 눈에 띄었습니다. 에어백과 안전벨트의 기본 장착과 사고 충격에 의해 운전자가 옆으로 튕겨져 나가는 상황을 대비한 프로텍션 도어는 동급 최고의 안전성을 재확인시켜주는 부분이었는데요. 향상된 안전성과 성능이 가져다줄 영향력에 대해 김필수 회장님께 알아봤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 차종 같은 데는 냉난방 장치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첨단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미를 해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라는 이미지를 안 줄 정도로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 또 연비는 전기에너지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고요. 현재 실현 가능한 최첨단 기술들이 다수 적용과 초소형 전기 자동차의 안전 부가 장치와 옵션에 지목했는데요. 키가 필요 없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차량 제어는 근접거리 자동인식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눈 위치에 내비게이션과 교통 상황 정보를 띄워주는 특수 필름 부착형 AR 헤드업 디스플레이어와 스마트폰 미러리 기능과 연동되는 스마트폰 속 애플리케이션의 편리함도 곧 제공됩니다. 2018년 상반기 배터리와 디자인, 변속기 등 독보적인 부품 개발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초소형 4륜 전기자동차 위드 OEM 양산 출시도 밝혔는데요. 시속 110km의 고출력 전기 모터 속도로 이륜차 속도에 맞추고 안전성 향상은 일반 고객을 비롯해 배달과 구역 경비, 시설 관리, 유통 등 그동안 이륜차가 담당했던 분야의 종사원들에게도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집에서 3시간만 충전하면 300원의 전기료로 100km를 달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위드유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그룹 다임러 AG사의 다임러 트럭 코리아가 29일 남산 제2그랜하우스에서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개최해 앞으로의 비전과 대형 트럭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당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트럭 브랜드를 목표로 하는 다임러 코리아가 기존 총 보유 비용을 넘어 총 운송 효율 극대화를 지향하는 메르세데스 벤츠만의 새로운 효율 개념인 로드 이피션시가 핵심 주제였습니다.
로드 이피션시란 차량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 비용, 그리고 정비에 따른 고객 수익의 기회 손실 최소화까지 생각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영역의 비용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고객이 체감하는 비용의 효율을 확대하기 위한 개념으로 메르세데스 벤츠가 세계 최초로 자동차 시장에 제시한 겁니다. 특히 오늘날 갈수록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현대도로의 운송 시스템에서 단순한 비용 절감만으로는 상당한 유지비가 드는 트럭 운전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개념은 구매 후 정비와 사고 비용 등의 효율을 높여 트럭 운전자들의 수익 증가 효율을 높이는 것까지 생각한 겁니다. 다임러 코리아 최정식 상무가 로드 이피션시의 도입 배경과 국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얘기를 했습니다. 로드 이피션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운송 환경에서 총 보유 비용의 효율만으로는 더 이상 운송 효율을 증가할 수 없다는 취지하에 총 보유 비용에 더하여 혁신적인 안전성 그리고 신속한 운행 복귀 이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고객들의 최대한 고객 운송에 있어서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로드 이피션시는 낮은 총 보유 비용과 혁신적인 안전성 그리고 신속한 운행 복귀 등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뉴 악트로스 2017년형은 운영 효율을 크게 강화하고 각종 첨단 사양을 폭넓게 장착해 로드 이피션시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요소들이 결집된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앞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 전 제품과 서비스는 고객의 총 운송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발과 시판되고 그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하며 로드 이피션시 개념에 따른 다양한 첨단 제품 요소들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미 뉴 악트로스는 운송 연비 비교 테스트에서 다른 트럭 브랜드 모델 대비 뛰어난 연비 효율성이 입증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악트로스 2017년형은 총 보유비용 절감과 더불어 차량과 화물을 보호하고 사고 위험을 미리 방지해주는 최첨단 주행보조 안전 시스템을 통해 뛰어난 안전성을 제공하고 총 운송효율을 극대화해 프리미엄 트랙터의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차량 구입 시 서비스 약정 상품인 서비스 컨트랙트를 구입하면 추가 부담 없이 차량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정기 점검과 각종 소모품 교환 그리고 보증 연장 혜택 등을 개별 구매 시보다 10%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고 보증 연장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차량 유지 관리 비용 절감에 큰 효율을 보태줍니다. 다임러 코리아는 최고의 차량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매니저를 신규 배치하고 서비스 센터 당일 부품 공급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비스 센터의 워크베이당 트럭 공인인증 정비사를 1명 이상 확보하고 최상의 시설 그리고 기술 지원을 위한 조직 정비와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단순히 차량 구매에서 끝나는 게 아닌 자동차와 소비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넘어 그들의 삶까지 배려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악트로스 2017년형을 통해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교통뉴스 최준기입니다. 이제 서울에서부터 동해안까지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동홍천 양양 구간이 오늘 개통되는데요. 바로 그 개막식 현장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로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고 불쾌감을 느끼실 텐데요. 다가올 휴가철, 올해 여름 피서지로 동해안을 선택하실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바로 수도권에서부터 동해안까지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30일 동홍천 양양 구간을 마지막 개통하면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1998년 기본 설계를 시작했고 서울 동홍천 구간은 지난 2004년에 착공해 2009년에 개통했는데요. 오늘 비로소 13년 만에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된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서 양양까지 이동거리가 25.2km, 주행시간은 40분 단축돼 연간 2,035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오후 8시 정식 개통에 앞서 국내 최초 상공용 휴게소인 내린천 휴게소에서 새길, 새희망, 새미래라는 슬로건을 걸고 동홍천 양양 고속도로 개통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미 있는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황영철, 이양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다수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8년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박태영 사업단장의 경과보고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개통한 동홍천 양양고속도로는 마지막 구간으로 서울 동홍천에 이어 양양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며 홍천, 인제, 양양군을 지나게 된다고 하며 국내 최초로 소방대가 상주해 안전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기념사에서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강원도, 특히 인제를 두메산골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편견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강원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동해안 관광 활성화, 강원도 경제 활성화 기여 등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대한 얘기와 함께 개통 의의를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들었습니다. 인제, 양양, 강원도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여름철이 되면은 피색들로 인해서 영동고속도로의 지정체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이제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영동고속도로 지정체도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인천공항에서 양양까지 오는데 2시간 20분 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게 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동홍천 양양 구간 개통까지 힘써온 많은 분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산업포장은 허광태 경동 엔지니어링 전무가, 대통령 표창은 김대영 한진중공업 현장 소장이, 국무총리 표창은 이해규 한국도로공사 차장이 수상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치사에서 명절과 휴가철마다 상습적 정체구역인 영동고속도로 교통난 해소와 함께 강원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평창올림픽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시대인 만큼 교통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원 지역 관광산업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홍천에서 서울로 내려가는 길은 새롭게 신설된 고속도로를 체험해보기 위해 직접 운전했습니다. 서울 양양 구간에는 내린천 휴게소와 홍천 휴게소 그리고 4개의 졸음쉼터와 함께 총 82km 중 73%인 52km가 터널과 교량으로 구조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는 35개 터널과 58개의 교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내린천 휴게소에서 서울 방향으로 내려가는 첫 번째 터널인 상암 6터널입니다. 고속도로 전 구간에는 야생동물 울타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길인 만큼 야생동물과 환경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기존보다 2배 밝은 차선과 첨단 방제 설비 등으로 안전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 구간에는 국내 최장 터널인 인제 양양 터널도 있는데요. 터널 안에는 운전자들의 긴 터널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눈을 즐겁게 해주는 조형물들이 있었습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진입로가 긴 졸음쉼터였습니다. 기존에 많은 졸음쉼터가 좁은 공간에서 억지로 설치하려다 보니 짧은 진입로로 설치됐고 이것은 곧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규격에 맞춘 졸음쉼터 설치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속도로와 관련해 일부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들이 있는데요. 서울과 양양 구간 편도 통행요금은 기존의 민자 구간인 서울 춘천고속도로 6,800원과 이번 동홍천 양양 구간 4,900원을 합쳐서 11,700원으로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민자건설 구간의 경우 국고건설 구간과 달리 통행료가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요금 조정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동해안에서 일출을 보고 서울로 출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가올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통망의 확대는 강원도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 이미지를 제고하는 길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최중입니다. 교통뉴스 7월 첫째 주 퀴즈입니다. 주간뉴스 288회에서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있는 길이가 11km에 달해 빠른 속도로 주행해도 약 10분 정도 걸리는 국내 최장 터널은 무엇인가요?
정답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청자께는 카레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당첨은 서울시 성북구 임원석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